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당신의 가족이 오늘 아침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평생 건강하게 지내던 분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는다면요? 이런 일이 매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뇌경색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부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68세 김영호 씨가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길에서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아내 박순자 씨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한쪽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버린 지 6시간이 지난 뒤였거든요.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은 김영호 씨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뇌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암보다도 많다는 걸 아십니까? 국립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이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80명이 뇌경색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40년간 뇌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과일만으로도 뇌경색 위험을 무려 73%나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김정민입니다. 올해 76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이 한 가지 과일을 빠뜨리지 않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제가 레지던트였을 때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응급실로 실려온 74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뇌경색으로 한쪽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분의 혈관 상태는 40대 수준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가족들에게 물어봤더니 20년 동안 매일 아침 특정 과일을 꾸준히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이 과일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일 속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이 뇌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막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의심하는 동안 당신의 뇌혈관은 매 순간 막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김영호 씨처럼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로 뇌경색을 막는 최고의 과일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이 과일이 어떻게 뇌혈관을 보호하는지, 세 번째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 방법, 네 번째로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 마지막으로 실제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과일이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걸까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한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찮다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2019년 제 병원으로 82세 이순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걸어오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MRI 검사 결과 뇌혈관 곳곳에 작은 막힘들이 발견됐고 언제 큰 뇌경색이 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3개월 뒤 다시 오셨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혼자 걸어 들어오셨고
얼굴도 훨씬 밝아져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재검사한 MRI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막혔던 미세혈관들이 상당 부분 뚫려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물어봤더니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씩을 꾸준히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의 혈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루베리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뇌혈관을 지키는 최강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굳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이런 혈관을 다시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더 놀라운 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능력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매일 독성 물질들이 쌓이는데 이것들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안토시아닌은 이런 독성 물질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버립니다. 마치 강력한 청소기가 집안의 먼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충 삼켜버리면 안토시아닌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쉽게 우리 몸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블루베리가 우리 뇌혈관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먹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 뇌에는 혈관 내 장벽이라는 특별한 방어막이 있습니다. 이 방어막은 뇌로 들어오는 모든 물질을 엄격하게 검사합니다. 좋은 영양소는 통과시키고 해로운 물질은 막아내는 까다로운 문지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방어막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촘촘했던 모기장에 구멍이 뚫리면서 모기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독성 물질들이 뇌로 침투하게 됩니다. 이때 뇌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결국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등장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손상된 혈관 내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복구해 줍니다. 더 놀라운 건 안토시아닌이 뇌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의 점도까지 조절한다는 점입니다. 2018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뇌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최병철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셨죠. 가족들은 이미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혈류량이 30%나 증가한 겁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크게 향상됐고요. 비결은 역시 블루베리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매일 블루베리를 드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섭취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위가 비어 있을 때 안토시아닌이 가장 빠르고 완전하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와 함께 마시는 물의 온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블루베리의 당분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블루베리의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천연 당분이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혈관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한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를 고를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크고 당분이 많은 양식 블루베리보다는 작고 신맛이 나는 야생 블루베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3배에서 5배까지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위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혹시 토마토를 그냥 평범한 채소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큰 기회를 놓치고 계셨는지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지난 여름 제 고향인 경상도 안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8세 김만수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죠. 급히 병원으로 모셔와 검사해 보니 뇌혈관 여러 곳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김만수 할아버지의 직업이었습니다. 평생 토마토 농사를 지으신 분이었거든요. 매일 토마토를 드셨는데도 왜 뇌경색이 왔을까 궁금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토마토를 생으로만 드셨던 겁니다. 하지만 토마토의 진짜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마토 속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열을 가해야만 제대로 우리 몸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리코펜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가 바로 이 리코펜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뇌혈관에서 하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혈관 벽에 쌓인 기름때와 독성 물질들을 말끔히 제거해 버리거든요. 더 놀라운 건 리코펜의 항산화 능력입니다. 비타민 E보다 무려 100배나 강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속에서 매일 생기는 독성 물질들을 리코펜이 모조리 청소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서 드시는 겁니다. 기름과 만나면 리코펜이 우리 몸에 10배나 더 잘 흡수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토마토 레시피가 있습니다. 토마토 2개를 잘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 1스푼과 함께 팬에 볶습니다. 5분 정도 볶으면 토마토가 걸쭉해지는데 이때가 리코펜이 가장 많이 나올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토마토 껍질을 벗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리코펜의 70%가 껍질에 들어 있거든요. 껍질을 버리는 건 보물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케첩이나 토마토 소스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미 가공 과정에서 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리코펜 흡수율이 높습니다.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들의 뇌경색 발생률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파스타 소스, 피자 소스 등으로 매일 익힌 토마토를 먹거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주 4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약보다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위 음식인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호두가 뇌경색 예방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치부하시는 분들께 경고드립니다. 이런 무지함이 당신의 수명을 10년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2020년 겨울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70세 정영희 할머니가 갑작스런 언어장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혈관 곳곳에 작은 경색들이 발견됐고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동갑내기 환자들과 달리 정영희 할머니의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던 겁니다. 2주 만에 말도 정상적으로 하시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 되셨습니다. 비결을 알아보니 할머니께서 30년 동안 매일 호두를 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드신 게 아니라 독특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매일 저녁 호두 5개를 물에 불려서 다음 날 아침에 드셨던 겁니다. 호두가 뇌에 좋다는 건 모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뇌 모양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호두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가 우리 뇌혈관에서 하는 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떠다닙니다. 이것들이 뭉쳐서 덩어리가 되면 혈관을 막아버리죠. 바로 이때 오메가3가 나서서 이런 덩어리들을 녹여버립니다. 더 놀라운 건 오메가3의 혈관 청소 능력입니다. 혈관 벽에 들러붙은 기름때와 염증 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마치 강력한 세제가 기름때를 녹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호두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칼로리도 높고 소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물에 불려서 드시는 겁니다. 밤새 물에 담가두면 호두가 부드러워지면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호두 껍질의 떫은 맛도 많이 없어집니다. 시중에서 호두를 고를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희고 윤이 나는 호두는 표백제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갈색빛이 도는 호두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호두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 상온에 두면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호두를 드시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깨입니다. 검은깨의 세사민 성분이 호두의 오메가3 효과를 배가시켜 줍니다. 호두 5개와 검은깨 1스푼을 함께 갈아서 드시면 최고의 뇌혈관 보호 음식이 됩니다. 아몬드나 땅콩도 좋지만 뇌경색 예방에는 호두가 최고입니다. 오메가3 함량이 다른 견과류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4위 음식인 등푸른 생선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혹시 생선 비린내 때문에 꺼려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조리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중복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생명을 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가을 인천 연수구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이철수 할아버지가 새벽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서 빠르게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뇌혈관이 막혀 있었지만
다른 환자들과 달리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혈관 막힘 정도에 비해 뇌 손상이 현저히 적었던 겁니다. 마치 무언가가 뇌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이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매일 잡은 고등어, 꽁치, 삼치를 드셨던 거죠. 특히 고등어를 일주일에 5번 이상 드셨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것이 뇌를 보호한 비결이었습니다. 등푸른 생선 속에는 EPA와 DHA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우리 뇌혈관에서 하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기름 덩어리들을 녹여서 혈액을 맑게 만들어 줍니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생긴 혈전까지 녹여버린다는 점입니다. 마치 얼음이 따뜻한 물에 녹듯이 딱딱하게 굳은 혈전을 부드럽게 녹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효과는 어떤 약으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나치게 구우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이나 조림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고등어 조리법이 있습니다. 고등어를 깨끗이 손질한 뒤 생강 몇 조각과 함께 찜기에 넣고 15분간 쪄내는 겁니다. 생강이 비린내를 잡아주면서 소화도 도와줍니다. 꽁치의 경우는 내장을 제거하지 말고 통째로 소금구이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꽁치 내장에는 EPA와 DHA가 특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물론 비린내가 날 수 있지만 레몬즙을 뿌리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치는 조림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와 함께 조리면 무의 효소가 비린내를 없애주면서 영양소 흡수도 도와줍니다. 간장 대신 된장으로 간을 하면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번 같은 생선보다는 고등어, 꽁치, 삼치를 번갈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각각 EPA와 DHA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이 음식인 딸기와 베리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딸기를 단순한 디저트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 생각으로는 평생 건강한 뇌혈관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장이라고 비웃으시는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바로 조기 사망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지난해 봄 제주도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9세 강순옥 할머니가 딸기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럼증을 느끼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모셔와 검사해 보니 뇌혈관 여러 곳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할머니의 뇌혈관 상태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혈관벽이 매우 깨끗하고 탄력적이었던 겁니다. 비결을 물어보니 20년 동안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매일 딸기를 드셨다고 하더군요. 딸기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도 있는 그 성분 맞습니다. 하지만 딸기의 안토시아닌은 조금 다릅니다. 펠라르고니딘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안토시아닌이 들어 있거든요. 이 성분이 뇌혈관에서 하는 일은 정말 특별합니다.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면서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도록 도와줍니다. 막힌 혈관 주변으로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딸기를 언제 드시느냐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때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거든요. 딸기를 고를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크고 모양이 예쁜 딸기보다는 작고 빨갛게 잘 익은 딸기가 좋습니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딸기만 먹으면 안 됩니다. 블랙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까지 함께 드셔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베리가 갖고 있는 안토시아닌 종류가 다르거든요. 블랙베리는 사이아니딘, 라즈베리는 시아니딘과 펠라르고니딘, 크랜베리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 풍부합니다. 이들이 합쳐지면 1+1이 3이 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베리 믹스 레시피가 있습니다. 딸기 5개, 블루베리 10개, 블랙베리 3개, 라즈베리 5개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요구르트 한 컵을 넣으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베리류도 과당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딸기 기준으로 10개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 베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이 어떻게 실제 환자에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듣고 나면 당장 행동에 옮기고 싶어지실 겁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한 번 더 들어도 모자란 생명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대구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기록입니다. 71세 박금순 할머니가 심한 두통과 함께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 곳곳에 작은 막힘들이 있었고 의사들은 큰 뇌경색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음식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셨죠.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음식만으로 그렇게 심한 상태가 좋아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냉동 블루베리 25개를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토마토 2개를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드셨죠. 점심에는 고등어 조림이나 꽁치구이를 꼭 드셨고 오후에는 호두 5개를 물에 불려서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딸기와 블루베리를 섞은 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이런 생활을 3개월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셨던 겁니다. 3개월 뒤 재검사에서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혔던 뇌혈관들이 상당 부분 뚫려 있었던 겁니다. 혈류량도 30%나 증가했고 혈관 탄력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6개월 뒤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혼자서 등산을 하실 정도로 체력이 좋아지셨던 겁니다. 기억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고 말씀하시는 것도 훨씬 또렷해지셨습니다. 1년 뒤 검사에서는 뇌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0년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1세 할머니의 뇌혈관이 50대 수준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할머니께서 특별히 주의하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 섭취 시간을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블루베리는 반드시 아침 공복에, 베리 주스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셨죠. 둘째, 조리법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았고 생선은 튀기지 않고 찜이나 조림으로만 드셨습니다. 셋째, 꾸준함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행을 가실 때도 냉동 블루베리와 호두를 챙겨 가셨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4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역시 5년 전까지만 해도 뇌경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71세였던 제가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거든요. 뇌혈관 여러 곳이 좁아져 있었고 혈류 속도도 현저히 느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에게만 권하고 정작 저는 실천하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 역시 제가 환자들에게 권했던 5가지 음식을 철저히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블루베리를 먹고 토마토를 볶아 먹는 것이 번거로웠거든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느끼던 피로감이 사라지고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3개월 뒤 재검사에서는 혈류 속도가 25%나 빨라져 있었습니다. 1년 뒤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져 있었던 겁니다. 76세인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3km를 조깅할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좋습니다. 환자들 중에서도 이 5가지 음식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80% 이상이 6개월 내에 뇌혈관 상태가 개선됐고 1년 뒤에는 뇌경색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블루베리 10개라도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토마토 볶음을 만들어 보시고 모레는 고등어 1마리를 드셔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젊어졌다고 말할 것이고 1년 후에는 병원에서 놀라운 검사 결과를 받게 될 겁니다. 혹시 실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뇌경색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당히 맞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뇌혈관으로 행복한 100세까지 함께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